자, 시작해 볼게요. 원의 방정식. 늘상 그렇지만 정의. 넌 도대체 뭐냐?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도형은 해석기 하라고 그랬죠. 수화식으로. 원을 어떻게 식으로 나타낼 거냐? 기본 원리는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좌표평면에 도형을 그린다? 그러면 도형 위의 모든 점들이 좌표라고 부르는 숫자와 연결된다. 그 숫자들 사이에 공통의 규칙을 찾는다. 그러면 이제 아무나 한 점을 x, y라고 하고 규칙을 이용해서 x와 y가 들어가 있고 같다가 들어가 있는 식을 만든다. 오케이? 기본 원리는 다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만들 건데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여기 좀 난이도 높은 것들도 있긴 한데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 거예요. 근데 하다 보면 별건 없어요. 처음에 좀 낯설다? 아니, 낯설긴 하겠지. 처음 보는 식이니까. 근데 굉장히 어렵냐? 그렇진 않아요. 사실 그러면 원은 고난도 문제는 뭐냐? 논증기하처럼 이제 중학교식으로 이제 오히려 중학도형 더 어려워요.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볼 거예요. 전화질이야. 됐어 임마. 후배 새끼 갑자기 전화했는데. 여러 가지 방법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그리고 원하고 직선하고 배웠거든요. 우리가 직선 배운 다음에 직선과 직선의 위치관계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 배울 거예요. 그러면 원과 원의 관계도 배우겠네요. 원과 원의 관계는 교육과정에서 뺐어요. 학습량 부담 줄여준다 해서 원과 원의 관계는 뺐습니다. 근데 사실은 내신 때 살짝 다룰 필요가 있긴 해. 중학교 때 원 2개 그려놓고 이런 거 했거든?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도 야 중학교 때 원 2개짜리 안 배웠냐? 그래서 출제하셔. 나 진짜 교육 과정을 좀 지키라고 선생님들이 설마 이 영상을 보시진 않겠지? 교육 과정을 좀 지켜야 되는데 원 2개 그려놓고 막 내고 그래. 그건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원과 원의 위치관계 나중에 뭐 배워두면 좋아.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를 확인할 거야. 근데 얘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거랑 똑같아. 중학교 3학년 때 했던 거랑 똑같아. 결국은 교점 개수야. 한 점에서 만나니, 두 점에서 만나니, 만나지 않니. 오케이? 그 중에서 중요한 직선이 하나 있지? 한 점에서 만날 때 그걸 부르는 이름도 있지, 그지? 뭐가 있어? 얘 접한다, 접선이라고 부르지? 뚫는 거 무수히 많아. 이 점 지나면서 뚫는 거 무수히 많아. 이 점 지나면서 접하는 거 하나뿐이 없지? 이 점을 지나면서 이 원하고 만나지 않는 직선 한 개냐? 무수히 많지, 그지? 이 점 지나면서 이 원하고 만나지 않는 직선 무수히 많아? 접선이 제일 중요해. 접선이 성질도 많지. 여기 수직도 있고 뭐 이런 거. 그래서 따로 특별하게 접선의 방정식도 한번 만들어 볼 거야. 그래서 요거 공식까지도 만들 거야. 그리고 여기까지 하면서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공통수학 2의 도형의 방정식 단원은 끝나. 도형은 더 이상 안 배워. 그럼 우리가 배운 거 뭐냐? 여태까지 점, 직선, 포물선, 원까지 배운 거야. 포물선은 2차 함수. 오케이, 2차 함수. 여기서 이제 두 도형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앞에서 얘기했던 두 직선의 교점 지나는 직선, 두 원의 교점 지나는 어쩌고 저쩌고 해서 두 도형, 교점 지나는 도형.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볼 거야. 오케이? 외울 것들이 좀 있어요. 아무래도 원이 직선보다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당연하게도 포물선이 직선보다 좀 더 복잡하듯이 조금 더 복잡해요. 한번 설명했으니까 빠르게 가도 되지? 평면에서, 그죠?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 현대수학의 아버지에서 집합이, 근데 아직 집합 안 배웠거든? 그러니까 일단은 보류.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점들로 이루어진 도형, 이 말도 있고 점들의 자취라는 말도 해. 이 자취라는 말은 그 한문 발자취 같은 거예요. 발자국.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무슨 발자국이에요? 점의 발자국이라고요? 오케이. 점이 이렇게 이동했어. 점이 이동하면서 이제 발자국 남겨놓은 거야. 그런 의미로 자취라고 그래, 자취. 기준이 되는 한 점 중심 거리 반지름. 그래서 원은 중심과 반지름이다. 지금 저희가 하는 건 가라사니 과정. 정의 정확히 알고 그래야 문제를 읽으면서 어떤 조건과 어떤 성질을 사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낼 것이냐를 선택의 판단, 그 판단 기준을 정확히 세우는, 그 기준을 정확히 알려면 정의를 정확히 알아야 돼. 문제를 해석조차 못하면 당연히 풀 수가 없는 거니까. 오케이? 다 됐어요. 식을 만들 거예요, 이제부터. 자, 기본형부터 만들어 볼 거예요. 좌표 평면에 그린다고 그랬죠? 숫자랑 연결시키기 위해서. 수학은 모든 걸 다 숫자로 나타냅니다. 중심을 00 되게, 반지름을 R 되게. 이걸 기본형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그리자 이겁니다. 중심이 00이에요. 정의에 의해서 이 점에서 얘까지의 거리도 R이고, 이 점에서 얘까지의 거리도 R이고, 이 점에서 얘까지의 거리도 R이고, 그죠? 정의에 의해서. 그러면 우리가 아무거나 한 점 XY로 놓는다 그랬죠? 아니 선생님 규칙을 찾아서. 고등학생들한테 뭘 바래. 다 가르쳐줘 규칙은. 고등학생들한테 뭘 바래. 규칙은 아예 가르쳐줘 정의에서. 그럼 이제 우리는 정의 이용해서 그냥 식만 만들면 돼. 자, 이 점에서 얘까지의 거리도 R이에요 당연히. 그러면 두 점 사이 거리 구할 거니까 피타고라스 하면 되겠네. 루트 x-0제곱 y-0제곱은 R. 당연히 R은 0보단 커야 되겠지가 고교과정. 아니 무슨 소리예요? 거리 0? 그런 것도 있어요? 점 1. 거리가 마이너스도 있어요? 허원. 수학에서는 다 있어요. 네,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R은 무조건 양수.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R은 무조건 양수. 이것도 좋지만 루트 없애자.
그리고 뭐 무슨 빼기형 뭐 무슨 필요 있어, 그지? 양변 제곱할게. 끝. 저게 원방정식. 중심이 00, 반지름 R자리 원방정식. 중심이 00, 반지름 R자리. 기본형. 처음 봐서 그렇지 그냥 되게 쉬워. 왜냐? 규칙을 가르쳐 주거든. 내가 찾는 거 아니었어요. 고등학생들한테 뭘 바래. 네가 그걸 어떻게 찾니, 왼수야. 그래서 직선도 정의해서 가르쳐 주잖아요. 그죠? 이미 서로 다른 두 점에서 x증가량과 y증가량이 같다. 단 당연히 분모인 x증가량은 0이면 안 된다. 그러면 x증가량이 0인 직선도 있는데 걔는 어떻게 해요? 걔는 별도로 따로 나타낸다. 집에서 학교 가면 학교에서 집으로 토형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 무슨 도형이니? 이거 무슨 도형이야? 이제? 무슨 도형이냐고, 도형 이름? 원이고. 그래, 원이니까 중심 반지름? 원은 중심 반지름. 중심은 얼마고? 00이고, 그치? 반지름은 얼마고? 2인 거고. 오케이? 이렇게 읽는 거지, 이제. 다음 도형 쭈르륵. 아니면, 그냥 이렇게 나와도, 아, 중심 00 반지름 2짜리 원이구나. 기하적으로 해석하면, 오케이? 기하학. 도형을 기하학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자, 저 기하학으로 해석할 거예요. 그래? 그럼 중심 00 반지름 2짜리는 원을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니, 저 미지수 2개짜리 2차 방정식으로 생각할 건데요. 그래, 좋아. 그것도 좋아. 네 맘이지. XY의 평균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좋아. XY의 중점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좋아. 그것도 네 맘이지. 평균으로 해석하겠다는 건 통계로 해석하겠다는 거고, 중점으로 해석하겠다는 것은 기하로 해석하겠다는 거고. 오랜만에 한 번 더 써볼까? 수학의 본질은 자유에 있다. 수본 제자. 현대 수학의 아버지, 집합론의 창시자 칸토어님. 거꾸로 읽을 수 있어요, 이제? 거꾸로 읽는 것까지 가능해요? 되게 쉽죠? 읽을 수 있습니까? 얘는 뭐야? 역시 원. 중심은 어디? 00. 반지름은? 루트 10. 여기 제곱수 안 나온다고 해서 뭐야? 그러면 안 돼. 이거 반지름 제곱자리야. 여기 반지름 제곱자리. 우리는 분명히 루트라는 숫자도 배웠어. 무리수도. 반지름이 무리수일 수도 있어. 일반형, 표준형. 중심이 A, B. 모든 원을 그렸을 때 걔들이 다 중심이 00에 찍히진 않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중심이 00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그지? 반지름을. 이제 좌표 평면 안 그린다, 귀찮아서. 선생님, 거리가 원이다. 내가 얘기했지, 평가원 4대 1이었다고? 내가 원이라고 하는 순간 완벽한 원 된 거야. 여기 중심이야. 자, 중간가정 생략 여기서 했으니까. 자, XY로 놓자고, 오케이? 이놈의 거리도 무조건 얼마다? R이다. 식 만들 거야, 이제부터. 좌표평면에서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라니까 피타고라스. 선생님, 식 이왕 쓰는 거 루트 없이 쓰죠. 알았어. 양변 제곱하자. 되게 쉽죠? 처음 봐서 그렇지. 처음 봐서 뭐 저런 게 있네? 하지만
막상 만들고 나면 별거 없죠. 그죠? 처음 봐서 낯설 뿐이죠. x-a제곱 더 y-b제곱은 r제곱. x 빼기 a, x 빼기 y 빼기 b. r제곱. 중심 2, 마이너스 5. 반지름 루트 3. x 빼기 a 제곱. y 더하기 5. y 빼기 마이너스 5니까 더하기. 반지름 제곱. 오케이? 별거 없죠? 진짜. 집에 가자.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니야. 이거. 이거야? 집에 가라는 뜻 아니야? 자, 무슨 도형? 원. 원이면 중심 반지름, 오케이? 중심은 어디? 1, 3. 반지름 얼마? 3. 만약에 필요하시면 말씀하시면 저런 거 예를 더 들어서 드릴 거고요. 한 번 정도만 됐나요? 오케이? 역시. 좋아. 저거 막 내가 정규 꼴등 가르쳐 봤거든? 정규 꼴등 가르쳐 봤어. 수학이 정규 꼴등 내가 맨날 찍는데 10번 하니까 대답하더라. 10번 보여주니까 대답하더라. 아무리 수학 포기자인 수학 꼴등, 정규 꼴등, 수학 포기자 맨날 찍더라도 추론 능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다 있어요. 다만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느린 거죠. 걔는 10번을 보여줘야 드디어 깨닫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거는 자기가 추론하는 거죠. 그 다음 거는 자기가 대답하더라고. 내가 말 안 해줘도. 그거인 거예요. 그런 차이. 일단 일반형. 요거 전개할 거예요. 전개해서 정리할 거예요. 전개해서. x제곱 나오겠죠? 변수가 둘 달아서 내림차순으로 예쁘게 정리할 건데 x, y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할 거예요. 근데 이제 x가 y보다 알파벳 순서로 먼저니까 x제곱부터 먼저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2ax지만 뭐 불편하게 그렇게 써. 그냥 1차항 뭔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케이스라면 1차항 없겠지, 그지? 중심이 x좌표 0이면 1차항 없어져. 그냥 우리는 2차 함수 그냥 이렇게 나타내듯이. 그쵸? 그리고 상수항 하나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저렇게 되는데요. 여기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걸 지금부터 볼 겁니다. 이걸 일반형이라고 불러요. 일반형. 근데 저렇게 일반형으로 나와 있을 때 원을 전개하면 이런 형태로 정리되는데 원방정식을 전개해서 한쪽으로 쫙 예쁘게 모아서 내림차순으로 쭉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표현 가능한 모든 미지수 x, y인 2차 방정식은 전부 다 원이냐? 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안 그렇다 이겁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안 그렇다 이거예요. 왜 안 그러냐? 여기 R을 무조건 뭐로 정했어요? 고등학교에서는 무조건 무슨 숫자여야 된다? 양수해야 된다. 오케이? 얘 때문에 그래요. 얘 때문에. 고등학교에서는 이걸 무조건 양수라 했어요. 원래는 수학에서는 여기가 0이면 점원이라고 부르고 여기가 음수면 허원이라고 불러요. 다 있어요. 수학은 허수를 다루죠. 그래서 요 문제를 우리가 여기서 단! 하고 붙여놓고 갈 거예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미지수 xy 두 개 2차 방정식 형태로 주어진 것이 원이라는 도형이 될 것이냐. 그 문제는 일단은 중심반지는 찾기 위해서 얘를 먼저 바꾸고 나서 생각할 거예요. 자, 얘는 중심반지는 그냥 읽는 거고 쟤도 나중에는 읽게 돼요. 저절로. 워낙 여러분이 많이 해봤기 때문에. 자, 이 식과 저 식의 차이는 뭐냐면 얘는 지금 뿅 뿅 이거 무슨 식으로 부르는 이름 있지? 그렇죠. 완전 제곱식. 이렇게 바꿀 거예요. 완제합 상수. 오케이? 완제합 상수. 완제 만들 겁니다. 2차 함수랑 똑같아요. 2차 방정식이랑 똑같습니다. 여기 개수 1이니까 반제곱 플러스 4분의 a 제곱. 기분이다. 10만원 줄게. 아니 왜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다시 내놔. 자, 식 자체는 안 바뀌었어요. 이제 바뀌지 않았습니다. 물론 얘는 여기다 더해도 상관없어요. 양변에 등식의 성질. 어차피 상수항 저쪽으로 다 옮길 거니까 여기다 더할게요. 오케이. 자, 얘도 개수 1이니까 반 제곱, 완전 제곱식. x만 y로 바꾼. 상수항 다 저쪽으로 옮길 거니까 이놈 됐지? 완전 제곱 만들 거예요. 완전 제곱도 반 제곱이죠, 그죠? 통분해 봅시다.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여기서 우변에 있는 4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가 양수여야 된다고요. 양수를 제곱했으니까 양수여야 되죠. 그죠? 이게 양수여야 돼요. 그래서 단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는 0보다 크다. 이거 출제됩니다. 학교 시험에서 나와요. 다음 방정식이 원의 방정식이 될 A의 범위를 구해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미지수가 x, y 2차 방정식이군요. 맞습니다. 원방적인 식이네요. 아니라 이겁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4c. 음수네. 완전제곱 만들면 여기 음수가 나와버립니다. 오케이? 원방정식은 아닙니다. 근데 나는 원방정식이 아닙니다 할 때마다 조금씩 막 헉헉헉 뇌 속에서 반발이 한 번씩 일어나지. 원인데 원이 아니라고 가르치네. 학교 시험에서 나와요? 오케이. 원인데 원이 아니라고 가르쳐야 되네 애들한테. 그 뇌 속에서 반발이 일어나지. 반발이 멈칫 할 때가 있지. 이건 그냥 미지수 xy 두 개짜리 2차 방정식, 원방정식은 아님. 그래서 이걸 그렇게도 불러요. 원판별식. 이놈의 2차 방정식, 미지수, 변수 두 개짜리 2차 방정식이 원이냐 원이 아니냐를 판별할 수 있는 식이다 해서 원판별식. 오케이? 완전 제곱 다 만들어 놨다. 중심. 원이니까 중심. 이 새끼는 양수라 치고, 여기 양수라 치고, 양수라고 해놨어. 마이너스 2분의 a, 그죠? 마이너스 2분의 b.
반지름. 여기다 루트 씌운 게 반지름이죠, 그죠? 루트. 루트. 루트 씌우면 2 될 거고,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 나는 이걸 안 외워. 나는 이걸 안 외워. 나는 완전 제곱이 그냥 보이거든. 근데 나는 이걸 안 외워. 너네는 외우려면 외워. 나는 저걸 안 외워. (1) 마이너스 1 두 개 더 할 거야. 여기 1 하나 넘어올 거야. 3 될 거지? 뭘 저런 걸 힘들게 외우고 있냐. 외우려면 외워. 외워도 내가 뭐라고 안 해? 됐지? 완전 제곱식 만들려고 1 두 개 더해야 돼. 얘한테 1 더하고 얘한테 1 더하고 그럼 여기다 1 더하고 1 더하고 이 새끼 넘어올 거야. 상수항 다 오른쪽까지 있어야 되니까. 식의 구조, 완전 제곱의 합이 상수. 오케이? 식의 구조. 여기까지 원방정식 몇 개 만들어 봤어요. 원방정식 몇 개 만들어 봤습니다. 다 기억하시고, 이거 외우시려면 외운다고 뭐라고 절대 안 해.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니, 뭐 외우겠다는데 내가 왜 반대해?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외우고 싶으면 외우는 거지. 자기가 외울 능력 된다고 치면. 근데 만약에 정상적으로 지금까지 교육과정을 밟았다면 중2 때 완전제곱식을 뒤지게 많이 만들어 봤어. 중2 때 처음 완전제곱식이라는 게 나오거든. 2차식 배우면서. 중3 때 2차 방정식 만들 때 완전제곱식 뒤지게 만들어 봤어. 한 번 얘기한 적 있지? 어떤 애가 이 방정식을 푸는데 전개해. 왜 전개하니? 그래야 인수분해하죠? 아, 그렇구나. 그 학생은 문제를 푸는데 제약이 있죠. 완전제곱으로도 풀 수 있죠. 문제는 2차를 1차로 바꾸는. 2차 방정식 1차 방정식으로 바꿀 건데요. 완전제곱으로도 충분히 바꾸죠. 근데 얘 전개하고 있더라고. 너 왜 그거 전개하냐 그랬더니 그래야 인수분해하죠. 그래야 근해 공식도 쓰죠. 완전제곱식이 원리예요, 그죠? 원리. 그래서 중3 때 2차 방정식에서 완전제곱식을 또 뒤지게 봐요. 그리고 또 한 군데 더 보죠. 2차 함수. 2차 함수에서도 완전제곱식 계속 만들죠. 2차 함수 표준형이 완전제곱식이죠. 꼭지점 1,3 앞볼, 그죠? 내 친구 2차 함수 별명이 꼭모. 그래서 우리는 걔한테 야, 이 꼭모 이렇게 불렀습니다. 2차 함수는 꼭지점하고 모양. 꼭지점 1,3 아래로 불러. 거기서도 완전제곱식을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밟아서 고등학교 1학년이 와 있다. 그럼 완전제곱만 수백 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외우려면 외우고 아니면 그냥 암산하고 암산 가능하면 암산하고. 자, 요거는 한번 연습해 보시면 됩니다. 집에서 숫자 바꿔가면서. 근데 괜히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런 거 하면 죽는다. 학교 선생님도 절대 저렇게는 안 내. 괜히 저런 거 하지 말고 간단하게 바꿔. 대신 분수도 좀 연습은 해야지.
이런 것도 연습은 해야지. 분수도 좀 연습은 해야지. 중심이 분수로 주어질 수도 있겠지. 더 안 해도 되죠?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원방정식 만드는 거,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세 가지. 여기를 쓱 지우고 이제 다양한 조건들을 붙여가면서 원방정식을 만들어 볼 거예요. 오케이? 자, 기본형은 여기 0, 0 넣으면 기본형인 거죠? 그래서 기본형은 표준형에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 특수한 0, 0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방정식을 만들라는 것은 결국은 이 식이나 이 식 둘 중에 하나를 만들어라 이거예요. 내가 여러 가지 조건을 줄 테니까 네가 이 식 아니면 이 식을 만들어. 오케이?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만들어야 될 식의 구조부터 먼저 판단할게요. 내가 구해야 될 거 미정계수는 몇 개예요? 이거든 미정계수 몇 개 찾아야 돼요? 3개 찾아야죠. 이렇게 3개를 찾아서 채워 넣던가, 이렇게 3개를 찾아서 채워 넣던가, 그죠? 어차피 미정계수는 3개예요. 그럼 조건은 무조건 몇 개 주어져야 돼요? 3개 주어져야 돼요. 조건을 3개 주지 않고서는 못 찾아요. 그러면 조건 3개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 그래서 얘는 중심과 반지름 관련된 조건을 찾는 거죠. 중심 반지름. 그럼 얘는 어차피 중심 반지름 주어지면 이걸로 만들지 않고 이걸로 만드는 게 훨씬 편하죠. 그죠? 그러면 이게 더 편할 때는 어떤 때일까요? 중심과 반지름을 구하기가 좀 까다로울 때. 아, 이거 중심 반지름을 어떻게 찾나? 주어진 조건 가지고는 중심 반지름 찾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찾는 거지? 그럴 때는 얘를 쓸 건데, 이 미정계수 구조 다시 한번 볼게요. 나는 이거 3개 구하던가 이거 3개 구해야 되는데 얘와 얘의 엄청난 차이가 하나 있는데, 내가 구해야 될 놈을 미지수라고 본다면 그놈에 대한 2차 방정식이에요. 그죠? 이거 A에 대한 2차 방정식입니다. B에 대한 2차 방정식이고 R에 대한 2차 방정식이에요. 이렇게. 여기는 1차 방정식이죠. 오케이? 만약에 내가 조건들을 뚜루룩 대입해서 같다 조건을 3개 찾아서 연립을 할 거예요. 그렇게 연립한다고 치면 어떤 게 더 편할까요? 아래 때 100배는 편하죠. 그죠? 중심과 반지름 찾기 어렵고, 근데 조건 3개를 찾았어. 그래, 나는 연립으로 밀 거야. 그럼 이놈을 하면 되고, 아, 이놈은 중심과 반지름 찾기가 좀 널널하네. 그러면 이제 이놈을 찾으면 되고, 어차피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것은 저 2가지 중에 하나를 찾아내라는 뜻이니까. 그리고 이따 또 재밌는 거 하나 보여줄 거예요. 어제도 계속한 예. 어제도 계속한 거. 지름. 자, 이제는 그냥 말하겠지? 지름. 여기 선생님 그림 좀 잘 그리십시오. 아, 미안합니다. 죄송해요. 흥분해서 그래요. 지름. 됐지? 동그라미 연락 쳐줬다.
보이지? 몇 도? 90도. 그리고 이제 90도다, 90도, 90도. 내가 이것까지 해줄게, 착한 명석씨. 직선과 직선 수직 기울기의 곱 마이너스 1 아니면 기울기 역수. 오케이? 그걸 이용해서 이따 또 다른 방식으로도 한번 만들 거야. 저거 말고 다른 방법. 자, 그게 이제 지름의 양끝점. 하여튼 이놈의 지름 엄청 좋아해요. 원이 이렇게 있는데 지름이 하나 있다. 이렇게 지름이니까 중점이 중심이겠지, 그제? 그 점의 좌표가 x1이랑 y1이래. 그리고 x2랑 y2래. 원방정식 한번 만들어봐라. 그러면 자, 중심 보이지? 그냥 중심 내분점 중점 1대1이니까 중점. 오케이? 볼 수 있어야 돼. 볼 수 있어야 해석하지. 저 점 뭐냐? 글쎄요. 내분점이라고. 선분 위의 점 내분점. 그럼 만약에 비율 알면 우리는 저 점의 좌표 구할 수 있다. 비율 뭐냐? 원이니까 거리 같겠죠. 1대1. 중점이니까 더하고 나누기 2. 반지름은 지름의 양끝점 주어졌으니까 우리는 두 점의 좌표를 이용해서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할 수 있게 되고, 그게 지름이니까 반지름이면 걔를 뭐 하면 돼? 2로 나누면 되지. 그래서 이름도 반지름이지, 그지? 지름의 반. 됐네. 중심 반지름 찾았네. 저거 만들지 뭐. 중심하고 반지름 다 찾았네. 저거 만들지 뭐. 숫자 더럽게 낼까? 예쁘게 줄까? 예쁘게 주려고 노력했다. 착한 명석씨. 자, 중심 17이니까 4 53이니까 반지름이 6 8이니까 10 반지름이니까 5. 착한 명석씨. 힘들어. 숫자 예쁘게 주려고 이렇게 노력했다. 여기까지 됩니까? 오케이. 문자로 바로 해도 되려나? 될 것 같은데 왠지? 그 정도 수준들은 될 것 같은데? 근데 어떤 분 문제 실제로 출제됐어요. 안산에서도. 보기에 이게 없어. 보기에 이게 없어. 그럼 이걸 전개한 게 있냐? 그것도 없어, 보기. 그럼 답 찾는 데는 지장은 없어. 보기에 나와 있는 형태로 얘를 바꾸면 돼, 오케이? 그러면 돼. 아니면 보기 전개해보고 얘도 전개해보면 돼. 그래서 똑같은 식인지 아닌지 보면 돼, 오케이? 같은 식이야. 표현하는 방법, 정리하는 방법만 다른 거지. 그걸 물어보는 선생님들이 계셔, 대놓고. 자, 규칙을 하나 발견해보자.
여기 몇 도? 90도. 만약에 내가 이렇게 연결해서 그래도 몇 도? 90도. 이렇게 연결할 건데요. 그래도 90도. 이것도 원 위에 있는 점들의 공통의 규칙이지, 그지? 됐네. XY 놓자. 자, 직선과 직선 수직이다. 기울기 곱하고 기울기 구하고 기울기 구해서 곱하면 마이너스 1 할 거야. X 증가량 X 빼기 X1 분의 Y 증가량 Y 빼기 Y1 곱하기 뭘 하는 거냐? 별표를 치네. X 빼기 X2 Y 빼기 Y2 마이너스 1 정리해본다. 분모를 곱할 거야. 넘겨서 한쪽으로 예쁘게 정리할 거고 알파벳 순서상 X를 먼저 쓸 거다. 됐어요? 이것도 이원의 방정식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분모 요거 잘 보자. 여기 직선이 그려지냐? 아니지, 그제? 그래서 X가 X1, X가 X2는 아니어야 돼. 그럼 선생님, 이거 두 개는 빼야 되니까 원에서 두 개가 빠지지 않습니까? 원이 아니네. 두 점 빠지네. 두 점은 빼고 생각해야죠. 가 아니고 X1, Y1을 대입하면 이식 참이냐 거짓이냐? 여기 0되고 더하면 0되고 참이지. 내가 여기서 분모에 이 새끼가 있기 때문에 이 분수를 쓸 때는 그게 분모가 0이면 안 됐지만 그래서 이 두 점이 빠지는 것 같았지만 그놈을 정리해놓고 난 이 식에서는 현재는 분모는 없어. 그래서 이 식에다 한번 쓱 대입해 볼 수는 있어. 대입해 봤더니 참이야? 이 점도 지나고 이 점도 지나네. 완벽하게 원 됐네. 오케이? 보기에 이게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출제하신 분이 대놓고 너 이거 알았지? 그지? 자, 저거 한다? 요거야? 저 형태로 만들어 보자. 더 쉽지? 만약에 기억만 하고 있으면 그냥 뭐 하면 돼? X 빼기 X1 X 빼기 X2 Y 빼기 Y1 Y 빼기 Y2는 0. 그냥 보기에서 답 찾는 거지. 얘네? 그죠? 뭘 이용했다? 90도. 뒤지게 나온다고 했습니다. 뒤지게. 그래. 강제 휴식. 좋아. 50분 된 거 어떻게 알았어? 딱 50분 됐네.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축에 접하는 조건. 자, X축에 접한다. 이런 얘기야. 원이 있는데, 접한다는 말은 아까 살짝 설명했다. X축하고 한 점에서 만난다는 뜻이야. 요거 둘 중에 하나인 거지. 위치를 좀 먼저는 확인해야 돼. 위치가 필요해. 위치 판단이 필요해. 중심반지름을 먼저 생각해 볼게. 중심반지름. R을 여기다 그리면 걔는 변태?
여기다 그리면 걔는 변태야? 당연히 누구하고 그리고 싶어, 알을? 여기다 그리고 싶지, 접점에다, 그지? 자, 그리고 우리는 한 가지 조건은 찾을 수 있어, 그지? 축에 접한다라는, X축에 접한다는 것을 이용해서, 이 조건을 이용해서 우리가 구해야 될 미지수 3개 중에서 어떤 한 가지 사실은 알 수 있어. 뭐를 알 수 있냐? 자, A, B, R 얘네들에 대해서 어떤 한 가지 사실은 알 수 있어. 내가 구할 건 그 3개야. 중심 반지름 생각할 거야. 뭘 알 수 있냐? 이거 X축이다. 여기 반지름 R, 중심 A, B. 뭘 할 수 있어? R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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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R 사이 물어보는 거 A, B, R. R이? 너무 조그맣게 그렸어? 미안해. 여기가 A, B야? R하고 A하고 B하고 무슨 관계 없어? 좌표! 좌표! 5,3이야? 오케이? 얼마냐? 오래지! 3인 거지? 뭐랑 똑같아? R이 B랑 똑같아. 미지수 3개 중에서 2개 사이의 관계를 찾아내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왕 이걸 알면 괜히 미지수 처음 시작할 때 3개 놓을 필요가 없지. 자, 그래서 이제 미지수를 하나 줄이고 시작하면 돼. 자, 근데 위치관계 판단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일 때도 똑같이 B랑 R이랑 같니? 이때는 누구랑 같은 거야? 그렇지. R이 마이너스 B인 거지. 그치? 그래서 이때는 R이 B랑 같은 거고 위치관계가 필요해. 그래서 확인해야 돼. R이 마이너스 B랑 같아. 이거 음수일 거니까. 오케이? 그리고 일단 우리는 미지수를 하나 줄이고 시작할 수 있어. Y축 접하는 거 똑같은 원리다. 접합? 뭐야 이거 접합? 접합은 뭐야? 접함. 얘도 위치관계 필요하다. 오른쪽에서 접하는지 왼쪽에서 접하는지를 찾아내야 돼. 그건 알 수 있도록 주겠지. 아니면 둘 다 구하라 하겠지. 그지? 미지수 설정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3개면 어때? 자, 이때는 뭐랑 해? A랑 똑같은 거고 이때는 마이너스 A랑 이거 좌표 음수일 거니까 미지수 하나 줄이고 시작할 수 있다 이겁니다. X축 접한다, Y축 접한다 조건이 있으면 A, B, R 중에 하나를 줄이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같다 조건 2개만 더 찾아내면 되는 거지, 그지? 여기 이것 자체가 하나의 같다 조건인 거예요, 이거 자체가. 그걸 이제 식으로만 관계를 파악해서 식으로만 나타낼 수 있으면 충분하지. 어차피 우리는 같다식 3개 만들어서 연립할 거니까. 근데 저는 관계식이 너무 단순하니까 그냥 처음부터 줄이고 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 그냥 굳이 3개 만들어서 연립할 필요 없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합니다. 얘도 이제 위치 관계가 필요하지.
네 가지 형태가 있거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데 네 가지 형태가 있지, 이렇게. 일사분면에 존재하면서 X축에도 접하고 Y축에도 접할 수도 있고, 이사분면에 존재하면서 X축에도 접하고 Y축에도 접할 수도 있고, 삼사분면에 존재하면서 X축에도 접하고 Y축에도 접할 수도 있고, 사사분면에 존재하면서 X축에도 접하고 Y축에도 접할 수 있지. 그래서 위치 관계가 좀 필요해. 왜 위치 관계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냐? 다시. 만약에 여기 있다면 A, B, R 무슨 관계니? R이랑 둘 다 접하는 거야? R이랑 A랑 또 B까지 다 똑같은 거지. 미지수 한 개짜리 되는 거지, 이제.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니? R이랑 B랑은 같고 또 마이너스 A랑 같은 거지. 그치? A는 음수일 거니까. 이해되니? 이거 두 개는 안 해도 되니? 자, 바로 문제 볼게요. 여기까지로는 못 구한다. 왜? 아직 미지수가 한 개 남아있거든. 추가 조건이 있어야 돼. 아니면 못 구해. 5,2 지납니다. 그러면 이 점을 대입해도 식이 참돼야 되겠네. 여기 지나니까, 그지? 그러면 일단 미지수 한 개짜리로 식 만든 다음에 대입하자. 오케이? 자, 5,2를 지날 거니까 몇 사분면에 있단 얘기냐, 얘는? 당연히 1사분면이지. 그러면, A랑 B랑 R이랑 다 똑같은 거니까 그냥 이렇게 가야겠다. 5,2 대입하면, 미지수 하나 갖다씩 하나. 숫자 내가 예쁘게 세팅했냐? 아니면 망했냐? 그래몽 써야 되는 거 아니냐, 혹시? 2차 방정식인 걸 알지? R제곱 하나 사라지고 R제곱 여기 나오니까. 왜 2차 방정식이냐? 왜 두 개 나오냐? 왜 R값 두 개 나오냐? 조건 자체가 그렇게 생겼지. 여기 지납니다. 그러면 이렇게도 하나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이따만하게 크게도 하나 있을 수 있지. 그래서 R이 두 개 나올 수밖에 없지. 그래서 식도 두 개 만들어지는 거지. 이게 이제 되게 많이 나와. 학교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야. 여기서 그래서 나중에 내신할 때 심화 치면서 이거를 조금 더 패턴 유형화 시켜가지고 내신 대비를 하기 위해서 공식도 좀 만들고 그러게 할 거야. 그냥 내신 때 한번 쓰고 잊어버려도 상관없는 거. 빨리 풀기 위해서 결과만 딱 외우게. 대놓고 반지름에 합구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고 5,2를 지나는 원은 두 개 있다. 두 원의 반지름의 합을 구해라. 그러면 이거 2차 방정식 풀 필요 있냐 없냐? 없지. R의 합 구하는 거니까 그냥 뭐 쓰면 돼? 근과 계수 써버리면 되지. 두 분의 합. 이렇게 이제 다른 단원하고 통합시키는 거지. 그러면서 난이도 조금 더 높이고 문제가 점점점 훌륭해지는 거지. 근과 계수와 원방정식 만드는 것을 통합해놨네. 그걸 수학에서 이렇게 불러요. 수학 문제 유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산, 이해, 추론, 문제 해결. 수학 문제 유형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걸 다시 두 가지로 나눠요. 내적 문제 해결,
외적 문제 해결이라고 나눠요. 내적 문제 해결은 단원 통합이에요. 외적 문제 해결은 활용. 타 과목과 활용시키는 거. 그래서 물리공식, 화학공식 잔뜩 써놓고 했던 문제들 풀어봤었지? 그게 다 외적 문제 해결 문제야. 외적 문제 해결력. 그거 물어보는 문제. 아까 방금 전에 한 반지름의 합을 구해라. 원이 두 개 있는데 두 원의 반지름의 합을 구해라. 단원 통합. 그건 내적 문제 해결력. 수학에서 여러분이 배우는 개념은 한 개가 있어요. 근데 왜 수능은 맨날 처음 보는 문제, 그리고 학교 내신 문제 중에 왜 맨날 처음 보는 문제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있을까요? 지금까지 수학이 몇십 년, 몇백 년 했을 텐데, 개념이 10개만 치자, 개념이 10개만 있다 치더라도, 조합 아시면 조합으로 생각해봐. 두 개념 통합 문제를 만든다. 그러면 AB 통합, BA 통합 똑같은 문제니까 조합이야 순열이야? 조합이 이제 AB랑 BA랑 똑같으면 조합. AA 통합한다? 무슨 소리야, 그지? 두 개념을 통합한다 그랬는데. 그래서 완전 그냥 조합이야, 중복 조합 아니고. 10시 2인 거지? 45가지? 10 곱하기 9 나누기 2. 우리가 배우는 수학 개념이 100개다 그러면 100시 2인 거지. 두 개만 통합한다 치더라도, 그지? 그러면 100 곱하기 99 엄청 많아지지? 3개 통합한다고 쳐봐. 엄청 많아지지? 그래서 만들려고 노력만 하면 너네들이 기존의 문제집 다 풀어도 처음 보는 문제 만들 수 있어. 얼마나 많은데 100개만 배우냐 개념을? 1000개 정도 배우는데 이거 두 개만 통합한다고 그래도 1000C인데 999000을 2로 나눠서 49950 49만 9500. 니네가 고등학교 3년 동안 49만 9500 문제 풀 수 있냐? 그래서 문제 외우고 풀이 외우고 중학교 때 어떻게 버티던 애들이 나 중학교 때 90점 넘어서 A였는데 고등학교 오면 50점도 못 맞는 거야. 문제 외우고 풀이 외워서 도전하는 건 안 돼. 절대 불가능해. 단원 통합 문제들이 계속 출제되거든. 왜? 원래 수학에서 그걸 요구하니까. 수학적 능력에서 그걸 요구해. 양치기 하던 애들 다 쓰러지는 거야, 이제. 문제 외우고 풀이 외우고 문제 외우고 풀이 외우고 해서 양치기를 어떻게든 버텨오던 애들. 뭐 어떻게 이걸 풀어 3년 동안 말이 돼? 두 개만 통합해도 저런데? 그럼 킬러 문제 3개 통합해 놓으면 그래서 개념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완벽하게 알고 조건 자체를 쪼개서 여기까지는 이 개념 쓰고 여기까지는 이 단원의 내용이고 이건 또 이 단원의 내용이네. 이게 통합된 문제구나. 나는 얘도 알고 얘도 알고 얘도 아니까 풀어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 이겁니다. 자, 됐죠? 저거 이제 계속 확장시켜. 저 문제 되게 좋아해. 엄청 좋아해 학교 선생님들. 왜냐? 모의고사에도 잘 나오거든.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데 그건 욕심내지 말자. 욕심내면 안 돼. 욕심을 내면 안 돼. 욕심내면 안 돼. 욕심내면 애들이 집에 가면서 야 오늘 뭐 배웠는지 알아? 아니? 하나도 모르겠는데? 욕심내면 안 돼.
욕심내지 말자.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요 정도까지는 아주 잘 나와요. 아주 잘 나오는 겁니다. 이제 예고한 대로 세 번째, 원과 직선의 관계. 간단하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했던 거 정리합니다. 아니, 원과 직선의 관계 뭐야? 이런 거예요? 얘들 사귀는 관계인가요? 아니, 그런 거 말고. 교점 개수. 안 만납니다. 교점 0개. 한 점에서 만납니다. 교점 1개. 이게 중요한 성질이 여러 개 있어서 여기다 이제 많은 걸 이름을 붙이고 막 하지. 얘는 접선이라 부르지. 얘는 따로 부르는 이름 없어. 접점이라고 부르지. 그리고 이때 접한다라고까지 하지. 이때 성질이 뭐가 있냐면 일단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접점과 중심을 이은 반지름은 접선과 수직입니다. 오케이? 자, 쟤는 왜 수직일까? 혹시 궁금한 학생들 있을 수도 있어서 설명합니다. 안 궁금한데 그냥 넘어가 제발. 그럴 수 없다. 요 길이랑 요 길이는 당연히 똑같지. 그러면 요 빨간 선의 길이는 흰 선보다 어떠냐? 길지. 왼쪽으로 가도 어떠냐? 더 길지. 이게 가장 짧은 거리야, 그지? 이게 최단 거리야. 그래서 이게 수직인 거야. 점에서 직선까지 가장 짧은 거리를 구하려면 뭘 꽂으면 돼? 수선? 발을 꽂으면 되지. 수선발. 이게 가장 짧은 거리지. 왜냐? 이것도 증명. 직각삼각형의 빗변은 높이보다 무조건 큽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수직인 거지. 수학이야 다 증명할 수 있지. 설명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말 하나 더 배우고 성질 하나 더 알아야 되는 게 정말 중요했던 게 이게 하나 있었죠. 원 밖의 점에서 원의 접점까지의 거리를 접선의 길이라고 우리가 정의하죠. 약속합니다. 근데 그런 접선의 길이는 반드시 두 개가 생겨요. 원 밖의 점에서 원에다 접선을 두 개 그을 수 있기 때문에 얘도 접선의 길이라고 불러요. 얘는 당연히 두 개가 서로 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 쓰겠지. 당연히. 왜 같습니까는 중학교 2학년 때 내심 외심 할 때도 다 증명했었죠. 두 삼각형이 합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합동입니까는 직각삼각형 R. 빗변은 얘랑 어차피 겹쳐 있으니까 공통 H 하이포테뉴즈. 그 다음에 반지름이라 당연히 똑같습니다. S 합동이죠. RHS 합동. 직각삼각형 빗변 같고 변 같다. 사이드. 그죠? 내심할 때 저거 해서 했었죠. 내심. 내접원의 중심, 내심. 중2 때. 내심 이것도 고등학교 수능 때까지 계속 등장해요. 내심.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들 고등학교 때 다 다시 나오고요. 수능에 다 다시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겨울방학 때 시간 되면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들 다시 한번 쭉 복습해보면 좋아요.
언제 다 찾아서 복습합니까? 내가 만들어놨어. 줄게. 언제 3년치 다 찾아서 복습합니까? 내가 만들어놨어? 줄게. 아니, 그 많은 걸 언제 복습해요? 6장으로 줄여놨어? 6페이지로 줄여놨어? 한번 쭉 읽어봐, 그냥. 대부분 다 기억날 거고. 자, 그러면 이제 관계의 정의는 알았고, 아니나, 하나 더 있지? 두 점에서 만나는 거. 얘 이름은 있지? 할선이라고 하죠, 할선. 할선. 이름은 있어요, 얘는. 자르는 선이란 뜻이죠, 한문으로. 자르는, 원을 잘랐다 이러죠. 어떻게 확인합니까? 관계를 확인해 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단 당연히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해석기하예요. 해석기합니다. 얘도 식이 있어요. 얘도 식이 있어요. 교점 개수 확인할 거예요. 이 두식 뭐 할 거예요? 연립해야죠. 그런데 나는 교점의 좌표를 구하고 싶지는 않고 뭐만 구하고 싶어요? 개수만 구할 거예요. 교점의 좌표를 구하고 싶은 게 아니라 좌표 구하라면 할 수 없어. 연립방정식 끝까지 풀어내야 돼. 개수만 찾을 거야? 자, 개수만 구할 거라서 이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저 해를 찾을 필요는, 연립해서 해를 구할 필요는 없는데 개수만 찾으면 되는데 원식 2차식 직선식 1차식 2차랑 1차를 연립했어? 몇 차씩 나올까? 2차랑 1차를 연립했어. 2차 1차 연립 2차씩 나와. 잠깐만요. 중요한 전화가 하나 왔네. 아씨, 미안합니다. 네, 여보세요. 자,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연립할 거라서 얘를 보겠습니다. 얘. 연립은 이게 편해. 뭐 다시 전개하고 막 그렇게 불편하잖아요, 그지? y는 ax 플러스 b. 똑같은 문자 썼나 한번 잽싸게 확인했어. 여기다 대입하면 그럼 문자 하나 사라지잖아, 그지? 2차식 되는 거 맞지? x 2차식. 그럼 나는 저 x의 개수만 궁금하다고. 오케이? 그럼 무조건 2개지. 선생님 무조건 2개잖아요. 근데 우리가 얘들 좌표 평면에서 그리면서 걔네들 숫자들은 전부 다 항상 무슨 수여야 돼? 실수여야 돼, 그지? 오케이? 그리고 중부는 2개야? 근데 중복된 점 찍으면 그걸 2개로 우리가 세야 되는 거냐? 아니지, 그지? 그래서 이거 수능 표현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만 카운팅하겠습니다. 수능에서는 이렇게 얘기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서다실. 혜인 서다실 기억나왔나? 서다실. 이것만 찾을 거면 우리는 그걸 풀 필요가 있냐? 얘를? 뭘 쓰면 되지? 빨리 얘기해. 그렇지. 판별식 t. 0보다 크면 몇 개? 2개. 0이면 1개. 0보다 작으면? 없어. 악마는 디테일에 있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어. 악마는 디테일에 있어. 우리가 실근의 개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찾기 때문에 판별식 0보다 크면 2개고 0이면 1개고 0보다 작으면 없는 거지. 2차 방정식의 근은 무조건 2개야. 오케이? 자, 그런데 선생님, 원은 중심과 반지름이라면서요. 중심 반지름으로 해석해보죠? 그래. 해석해보자.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원중반, 원은 중심과 반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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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은 중심과 반지름,
원은 중심과 반지름, 원은 중심과 반지름이라면서요. 원은 중심과 반지름이라면서요. 중심, 반지름을 여기다 이렇게 한번 그어보자. 반지름, 중심, 반지름, 중심, 반지름. 여기는 보인다 그냥. 얘는 그냥 보여. 얘가 힌트야. 얘를 보고 읽어낼 수 있으면 그러면 당연히 얘랑 쟤랑이 추론이 가능해. 자, 이거식 다 알아. 지금 나는 원식 아니까 중심도 알고 반지름도 알아. 여기도 알고 요거도 알아. 그리고 나는 이 직선식도 알아. 요 식도 알아. 지금 이거 다 아는 숫자야. 오케이? 얘랑 얘를 이용해서 얘와 얘의 관계를 해석해 볼 거야. 오케이? 얘랑 얘랑 무조건 이용해서 얘도 알고 얘도 하니까 우리가 수직 아까도 얘기했다. 그래서 미리 던져놓은 거야. 저기 증명하면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할 수가 있어.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구할 수 있어. 걔가 누구랑 똑같니? 반지름이랑 똑같아. 중지거가 반지름이야. 중심 썼고 반지름 썼어. 그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그놈이 정확히 반지름이야. 오케이? 아까 얘기했죠?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게 수직일 수밖에 없는 이유. 여기까지를 해석해낼 수 있으면 얘는 당연히 내가 이걸로 해석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당연히 어떤 관계냐?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그렇죠. 얘는? 그렇지. 이게 더 편해요, 원은. 원은 저게 더 편해요. 원은 저게 더 편합니다. 원은 저게 더 편해요. 물론 이것도 할 줄 아셔야 되고 당연하게. 그리고 어떤 문제는 이게 더 편하게 출제하시기도 해요. 원과 직선 사이의 관계도 반드시 나오거든요. 반드시 출제해요. 원도 미친 듯이 수능에도 나오고 직선도 미친 듯이 수능에 나온다. 하여튼 둘 다 미친 듯이 수능에 나오는 것들이야. 원은 중심과 반지름, 중직거와 반지름을 이용하기. 중심과 반지름 다 이용했습니다. 중심에서 직선 사이의 거리를 한번 구해볼 거예요. 그게 반지름하고 똑같으면 접선 교점 1개짜리인 겁니다. 그게 반지름보다 훨씬 멀어요. 훨씬 더 커요. 훨씬 길어요. 그러면 안 만나는 겁니다. 교점 0개짜리예요.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구해봤더니 그놈이 반지름보단 작습니다. 직각삼각형. 오케이? 빗변이 가장 긴 변. 그러면 두 점에서 만나는 겁니다. 오케이?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아이고 헛소리 했다.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와 반지름을 이용합니다. 원은 중심과 반지름. 여기서도 수직이 보인다, 그제? 이런 식으로 뭐 그었다 보면 또 아까처럼 에이? 재수없어. 이런 모양으로 또 식 없이도 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공식이 더 빠를 수도 있어. 공식이 더 빠를 수도 있어. 이거 대입해서 푼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불편하지, 그지? y 자리에 쓱쓱 y 자리에 얘를 대입하겠습니다. 연립하는 거에 문자 없애기, 하나 없애기. 그래서 이걸 다 전개를 한 다음에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예쁘게 정리해서 판별식 d가 0보다 큰지 0인지 0보다 작은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치? 근데 얘는 중심과 반지름이 너무 뻔히 보이잖아, 그지? 불러보자. 중심 얼마? 1, 마이너스 2. 반지름은 얼마? 5. 자, 여기서 A까지 거리를 한번 구해보자고. 오케이? 자, 3대 4대 5. 피타고라스라고 그랬다. 1하고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얼마냐? 3에서 8, 10 빼는 거냐? 7? 반지름보다 어떠냐? 훨씬? 작지. 그러면 교점은 몇 개 생기는 거야? 2개, 그치? 원이 이거다. 내가 중심. 직선이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 돌면서 한 대 맞고 2대 맞는다. 훨씬 멀어. 안다. 금방이에요. 아까 연립하면 죽음이죠. 자, 물론 문제 출제자가 편하게 줄 때도 있습니다. X축과 교점 개수 보자. X축이야? Y는 얼마? 식으로 만들어야지. Y는? X축이니까 Y는? 0. X축을 나타내는 직선의 방정식 Y는 0이지. 0. 서로 다른 두 실근 갖는 거지, 그치? 완전 제곱식 양수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 이거야, 이런 식으로 되면 연립해서 판별식 사용하라는 거구나. 근데 또 무식한 새끼들 또 전개를 하자. 아싸, 판별식을 써야지. 양수네. 교점 2개. 완전 제곱 있는데, 완전 제곱 있는데. x-1 뿔마 루트 21 x 2개 나오는 거 맞지? 실수. 이게 여기가 양수면 무조건 2개지, 그지? 무슨 판별식을 전개해서 정리하고 딜하라고 있어. 정말 무식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이렇게도 돼. 이러면 그냥 훨씬 그냥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뭐 물론 구해도 되고 상관없고 어떤 방식을 쓰든 상관없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근데 보통 학교 시험은 원은 중심과 반지름이기 때문에 이걸 쓰는 게 훨씬 더 쉽게 많이 출제를 하셔. 선생님들도 그분들도 나만 수학과 나와서 수학 오다쿠처럼 수학을 계속 가르치고 있냐? 아니야. 그분들 나보다 수학 훨씬 더 잘해. 나보다 훨씬 공부 잘했던 분이야. 그분들 임용고시까지 다 합격하신 엄청난 천재분들이야. 그분들도 수학에 대한 마인드는 나랑 비슷해. 그리고 모의고사 변형해서 내잖아. 그래 모의고사 변형 평가원 모의고사 출제하시는 분들은 교수야. 오죽하면 수학을 이제 석사 박사까지 해가지고 나보다 4년에서 8년 정도 더 하신 분들인데 수학 공부를. 나보다 더 수학 오타쿠들이야. 네, 거의 다 왔습니다. 접선식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했죠? 제가 잘라서 하면 좋은데 지금 방학은 뭐 그렇게 아주 길지 않고 해서
지금 단원을 하나씩 상라를 전체를 나가고 있는데 괜찮나요 혹시? 괜찮아요? 따라올 수 있어요? 집에서 좀 복습할 가능합니까? 오케이.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는 중1 때도 했고 중3 때도 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했고요. 성질 다시 한번 기억하시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관계 확인하는 것은 연립해서 판별식 D 또는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구해서 반지름과 크기 비교. 오케이? 자, 이제 접선 방정식 만들어 볼게요. 원의 접선이 무수히 많죠? 원이 하나 존재하면 접선이 하나만 있나요? 무수히 많죠? 그래서 추가 조건이 필요해요. 추가 조건이 없으면 접선을 결정할 수가 없어요. 결정이 안 돼요. 무수히 많아서. 자, 첫 번째 원 위의 점 A, B 할까? A, PQ 하자. 이걸 식을 한번 구해봐, 니가. 원은 이렇게 줄게요. 기본형으로 줘도 되는데 보통 기본형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기본형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기본형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요건 표준형까지 한번 해볼 거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내가 도형의 이동 쪽 들어가서 거기서 또 한번 더 얘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형만 좀 먼저 보죠. 얘부터 먼저 볼 거예요. PQ가 뭔가 어딘가 있겠죠, 그죠? 어디 있는지는 모르고 대충 여기다 쳐. 어디 있어도 상관없어. 그럼 접선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접선을 그릴 거고요. 유일하게 하나뿐이 없습니다. 무조건 하나요. 자, 나는 이 식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당연히 세 글자. 얘를 식으로 만들고 싶어? 세 글자. 직선은 뭐라고? 기울기와 정점. 정점 아냐 모르냐? 몰라. 얘가 지나는 점 몰라? 피커 막혀. 보이는데? 기울기만 찾으면 돼? 기울기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제 성질을 떠올려야 돼요. 접점과 중심을 이은 반지름과 접선은 무슨 관계? 두직선 수직 나왔네? 아싸! 기울기 구해서 음역수, 그지? 이놈의 기울기 뭐? P분의 Q, 그지? 그럼 이놈의 기울기는 누구야? 마이너스 Q분의 P. 됐지? 기울기 알고 정점 하니까 식은 만들어? 됐어요? 자, 이거 공식처럼 만들어줄게. 이거 결과가 너무 예쁘거든? 이거 결과가 너무 예뻐. 결과가 너무 예뻐서 공식처럼 만들어줄게. y는 마이너스 q분의 p. 그 다음에 x. 기울기. p, q를 지날 거니까 더하기 q. 더하기 q분의 p제곱. 그럼 p 대입하면 슝 날아가서 qq 맞아. pq 대입하면. 요걸 정리할 거야. 이 공식이 되게 아름답거든. 공식이 되게 아름다워. 그리고 나중에 기하할 거면 이 공식 처음부터 정확히 외워놓으면 나중에 기하에서 되게 편해져. 2차 곡선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3개 있는데 접선 공식이 다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지거든. 분수
Q 날리자.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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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기고 얘가 P제곱 더하기 Q제곱이 남는데 일부러 제가 여기다 놔뒀어요. 일단 저쪽으로 다 넘기지 않고 공식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P제곱 더하기 Q제곱이 남는데 저 간단하게 할 수 있나? P제곱 더하기 Q제곱? 이거 원위의 점이다, 그지? 여기다 쓱 뭐 해도 대입해도 참이지? P제곱 더하기 Q제곱은 뭐인 거야, 그래서? R제곱이네? 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위의 점 PQ에서 접선은 PX 더하기 QY는 R제곱. X제곱이 PX로 바뀌고 Y제곱이 QY로 바뀌네. P에다 X 하나, Q에다 Y 하나, 우변은 그대로. 오케이? 이게 2차 곡선들이라고 해서 쌍곡선, 타원, 포물선 배우거든? 포물선은 니네가 이미 알고도 있고 원까지 해서 4개야. 근데 그 중에 이제 포물선하고 원은 여기서 배운 거고 나중에 2개 더 배우는 거야, 이제. 근데 포물선이 좀 특이한 포물선 배워. 지금 포물선 이렇게 생겼잖아. 거기선 옆으로 이렇게 90도 누워있는 포물선 배워. 그래서 추가로 그걸 더 배워. 그래서 원포타쌍 해서 원포타쌍 2차 곡선이라고 부르는데 얘네들 위의 점 A, B에서 접선 방정식, 위의 점 PQ에서 접선 방정식 다 똑같아. X제곱 대신에 PX, Y제곱 대신에 QY 이렇게 대입하는 거야. 똑같아, 원리가. 공식 만드는 게 똑같아. 자, 만들어보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5 위의 점 3,5에서 접선 방정식을 구해보세요. 원리 다시 한번 본다. 원리. 이 점 지납니다. 정점. 그죠? 당연히 여기서 그었으니까 이 점 지나야 돼. 여기 지난다. 여기 지나. 자, 기울기. 중심이 빵빵. 중심과 접점을 이은 반지름의 기울기는 3분의 5. 그지? 그럼 우리가 구하려는 접선의 기울기는 그거의 음역수니까 마이너스 5분의 3. 가지고 구해도 돼? 얼마 안 걸려? 자, 공식 3x. 아! 여기 왜 5야? 망했어. 3,5는 대입하면 거짓이잖아. 3,4. 미안합니다. 4y. 아름답지. 공식들 중에 아름다운 공식들 있지. 진짜 아름다운 공식들. 뭐야? 1초면 돼? 이런 공식들은 제가 외우라고 많이 시키죠. 공식 외우라는 말 거의 안 하고 네가 외우고 싶으면 외워. 이게 더 편해? 쉬워? 이거 외우는 노력할 거야? 그럼 외워. 근데 이건 너무 아름답잖아. 그냥 1초. 보기에서 찾아라 그러면 그냥 보는 거. 자, 이건 여기까지 해볼 거예요.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중심이 A, B로만 바뀐 거죠. 반지름이 R인 거 똑같고. PQ. 당연히 얘가 정점이고. 자, 반지름과 수직이다. 이놈의 기울기의 음역수 치면 되는데 이놈의 기울기가 P-A분의 그죠? Q-
B. 그럼 우리가 구하려는 이놈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하나 붙이고 Q 마이너스 B분의 P 마이너스 A. 기울기 알고 정점 아니까 끝났지? 완들면 되지. 쟤도 심화 과정 이렇게 들어가서 나중에 내신 대비할 때는 쟤도 공식 제가 예쁘게 만들어서 다 정리해 줄 거예요. 지금은 공식 외우는 것보다 원리 정확히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니까. 자, 다음에 기울기. 얘는 기본형만 하겠습니다. 랄랄랄랄랄라. 일단 양수 한번 대충 치자. 우리가 기울기만 알아. 정점을 찾아내야 돼. 근데 기울기가 m인 건 알아? 정점을 찾을 거야. 뭐 할 거냐? 직선의 기울기는 아는데 정점을 몰라서 저희가 그 직선을 찾아보고 싶어요. 뭐 한다고? 기울기는 아는데 정점을 모릅니다. 직선을? 평행이동. 오케이? 평행이동. 기울기는 아는데 정점을 몰라요. 기울기 일자리인데요. 그래? 기울기 일자리가 한두 개니? 무수히 많죠? 근데 걔네들은 일정한 관계가 있습니다. 다 평행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직선은 기울기랑 정점, 기울기를 아는데 정점을 몰라요. 내가 정점을 찾고 싶어요. 그래? 그렇다면 평행이동 시켜라. 슉! 이런 상태죠? 이런 기울기 m인 거다. 근데 여기 하나 더 있는데요, 저기. 그제? 얘는 두 개가 존재해. 얘는 두 개예요. 얘는 두 개 찾아야 돼. 근데 정점을 뭘 찾을 거냐? 아무데나 찾아도 되는데 여기 찾는 게 제일 예쁠 수 있지, 그지? 여기 찾는 게. 얘랑 관계는 혹시 생각해 볼 수 있니? 그렇죠. 이 상태인 거예요. 부호만 반대고 절대값은 똑같아. 자, 나 이거 구할 거야, 이거. 여기 구할 거야, 여기 구할 건데, 기울기 알아, 지금? 비율 1대 M. (1 대 m) 대 루트 1 플러스 m제곱. 그리고 나는 이 비율도 알고, 그리고 이놈의 그림 또 나왔네. 아는 거 하나 더 있어. 원은 중심 반지름 00인 거 알고, 반지름 R인 거 알지? 반지름 R을 써먹을 거야. R 변태, 그지? 이러면 변태. R 이래야? 너 좀 수학 좀 하는구나, 이러지? 그지? 1 대 m 대 루트 m제곱 더하기 1. 오케이? 또 나왔다, 이 그림. 미친놈의 그림. 오늘만 해도 벌써 몇 번째 보는 거야. 1 대 m 대 루트 m제곱 더하기 1. 그냥 곱하기 루트 m제곱 더하기 1. r 루트 m제곱 더하기 1. 됐어요. y절편 구했습니다. 바로 식 완성.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이것도 공식처럼 외워도 되고.
직선은 기울기랑 정점, 기울기를 알면 비율을 안다. 기울기를 아는데요. 정점은 제가 몰라요. 평행이동 시켜보면서 위치 확인. 정점은 알고 기울기를 모르는데요. 그러면 뭐? 정점을 아는데 기울기 몰라. 여기는 무조건 지나. 근데 기울기는 몰라. 그러면 돌려보면서 위치 확인. 이때다. 이때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구나. 그럼 나는 이때의 기울기를 찾으면 되겠네. 그러면 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오케이? 직선은 기울기랑 정점이에요. 원은 중심과 반지름이고. 수학을 말하다. 직선, 기울기랑 정점이요. 기울기 알고 정점 몰라. 평행이동이요. 정점 알고 기울기 몰라. 돌려요. 회전. 기울기를 알아요. 길이, 비율. 그럼 직선은 끝. 그러면 직선은 끝난 거예요. 다 그렇게 해석할 거예요. 앞으로 저는 항상 그렇게 해석할 거예요. 직선이 나왔네. 기울기랑 정점 중 아는 거 있어? 네. 그래? 그럼 모르는 것도 있니? 네. 어떻게 해결할래? 기울기 알고 정점을 모르니까 평이동 시켜보겠습니다. 기울기를 모르고 정점을 아니까 돌려보겠습니다. 기울기를 아는데 얘가 길이를 구하거나 넓이를 구하거나 뭐 이런 걸 하라네요. 그래? 그러면 비율. 요 그림은 아까 본 또 그림하고 똑같은 거예요. 닮음. 직각삼각형의 직각인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변의 수성긋기. 닮음. 요 닮음이 요 닮음하고 정확히 일치합니다. 다 닮음도형 3개. 1대 m 대 루트 1 플러스 m제곱이면 1대 m 대 루트 1 플러스 n제곱입니다. 1대 m 대 루트 1 플러스 m제곱. 비율은 곱하기 1에다 루트 m제곱 더하기 1을 곱하면 당연히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 되겠죠. 1에서 루트 m제곱 더하기 1로 바뀌었으니까 곱하기 루트 m제곱 더하기 1. 그러면 여기 실제로는 r이니까 여기다 루트 m제곱 더하기 1을 곱하면 r에다 루트 m제곱 더하기 1. 그리고 여기가 00이고 여기가 r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니까 요 점의 좌표는 0, r 루트 m제곱 더하기 1. 드디어 제가 정점을 찾아냈습니다. y절편을 찾았으니까 그냥 뒤에다 쓱 붙이면 됩니다. 오케이? y절편 찾았으니까 그냥 뒤에다 쓱 붙이면 돼. 이거 잘 이해 안 되면 닮음 설명해줘? 닮음 설명 안 해도 돼? 앞으로 만약에 수업 계속 들으면서 들어보세요. 모든 직선은 기울기랑 정점으로 해석할 거고 원은 항상 중심과 반지름, 물론 다른 풀이도 생각은 할 거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중심 반지름. 2차 함수는 꼭지점 모양. 나중에 가면 애들이 저랑 생각이 거의 비슷해지죠. 그래서 지금 2년 동안 저한테 배웠던 고3 애들은 문제 보면 선생님 저기 직선 보이네? 기울기 보이네? 저기 정점 있네? 지들이 다 생각해내죠. 여기까지만 해야겠네 일단. 내가 효준이가 열심히 필기를 하고 있어서 약간의 딜레이를 준 거야. 필기하느라고 시간 주고. 됐어? 오늘만 해도 이거 엄청 봤지? 중요해요. 그만큼 수능에도 엄청 나오고.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하나 더 있는데 그 얘기를 쉽게 간단하게 좀 한 다음에 다음 시간에 원문제를 좀 풀어볼 건데요. 혹시라도 이게 센 A, B 중에서도 그래도 난이도는 뭐 어려운지는 않은 거거든.